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철우 대변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어요. 예, 일단 이 청와대 후속 인선 그리고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모두 인선이 끝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했던 박근혜 당선인 시대에 들어서 이야기됐던 신조어들 있잖아요. 밀봉 인사, 깜깜이 인사, 자택 검증이라고 하는 이 우려스러운 표현들이 계속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선 끝나면 그 다음날 그 언론지상에 계속해서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그 시스템에 의한 인선이나 검증 과정을 갖지 않은 채로 독단적으로 인선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정부 내각이라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일단 인선은 마무리가 됐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결정이 안 났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이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방송진흥 정책의 이관 문제라고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 방송 관련 문제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나 당선인 측에서는 방송 관련해서 그 일종의 산업, 일자리 창출 이렇게 바라만 보시는데요. 지난 5년 새누리당 정권 5년을 겪었던 국민과 야당으로서는 방송을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농단하는 모습들을 또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대한 정책 기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이 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기관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방송이 가져야 하는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될 거다. 특히나 어제 발표된 청와대 홍보수석은 왜 그 많은 대한민국의 홍보 전문가들 중에 하필 방송인 출신이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방송을 전혀 모르는 장관이 방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청와대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테고 그에 따라서 방송이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방송진흥 정책이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만 된다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무사하게 좀 통과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많은 부분 이제 합의를 했고요. 또 많은 부분 저희 민주당 측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새 정부의 출범에 적극 협조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네. 1.1획도 바꿀 수 없는 원안 고수, 그 원안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당선인이나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부조직 개편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 개정이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야당이 혹시나 이거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잘해보자고 손 내밀었는데 손목 잡자고 손 내밀었는데 발목을 내미는 건 새누리당이에요. 네. 협상을 오히려 새누리당이 제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고 조금의 재량권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사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입법권의 침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다. 암묵적 동의를 한 상황이다.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회사를 운영할 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지 말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에 덜컥 부서장부터 부장, 과장 이런 사람부터 임명을 하나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회사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결정이 나고 나면 인사를 발령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운영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조직의 장을 덜컥 그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없는 이런 일을 하신 건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무법한 거예요. 네. 법에 근거하지 못한 일을 당선인이 하시는 건 법치와 원칙을 내세우셨던 분으로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고
저희들로서는 국회에서의 이런 그 법 개정 논의를 아예 요식행위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심각한 태클 걸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한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를 민주통합당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맞습니까? 민주통합당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있었으면 개원국회 때 합의사항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그 대통령 선거 기간이나 이후에 여야 간에 합의했던 사항들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상기시키고 협상 논의의 이야기 중에 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묵혀온 게 오히려 그 문제이고 술이나 된장은 뭐 묵히면 더 값이 올라가지만요. 네. 정치권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그건 국민들에게 오히려 화가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을 지키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그렇다면 개원 협상 조건이었던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거지 이것이 정부조직 개편안과 연계해서 지금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예. 지금 보시기에 마치 새누리당이 발목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저희들에게 발목을 내민 게 새누리당이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반칙이 난무하고 그리고 경기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것에 휘슬을 부는 심판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야당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경기 흐름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심판의 역할인 것처럼 저희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든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여야 간의 합의사항이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논의하고 국민들 관점에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지적하는 일은 앞으로도 또박또박 해나가겠습니다. 네, 정부조직 개편안과 더불어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내일부터고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여야 간에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까? 네, 다음 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27, 28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상임위에서 다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와는 무관하게 청문회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다격 미달의 문제, 도덕성 시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번 청문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